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뭐니 해도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약진 여부입니다. 접전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40%를 넘는 데다 공천 후유증으로 민주당의 조직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6일 지방선거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3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과 곡성, 장성, 강진 등 9개 군은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서 양측의 조직이 총동원돼서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 등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집중 공략하면서 선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사에 또 한 번의 멋진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곡성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텃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무소속 돌풍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후유증으로 당 조직력이 예전 지방선거만 못하고 586 영태론을 둘러싼 지도부의 갈등, 그리고 수세에 몰린 수도권 지원에 관심이 분산되면서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발전과 당의 변화를 위해선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변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곡성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5곳, 8년 전에는 8명이 당선됐을 정도로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전남. 공천 후유증이 유독 심했던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무소속 돌풍이 재현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지역선거 지원이 과거 선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를 나흘 앞두고 목포와 신안, 순천 등 전남 동서부권을 순회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집중 홍보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까지만 운영되는 비대위 체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민주당의 서울 수도권 선거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지역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파전으로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후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후보들은 상대 측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사퇴를 촉구한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 으름장이 오가면서 선거 과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광주시 교육감 선거 열기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칭 광주교육미래연대는 박혜자 후보에 대해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가 서울과 광주 등의 부동산을 7채나 보유하고 있는 데다 과거 작성했던 논문의 표절률이 높다는 겁니다. 박혜자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자극적인 음모론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5채는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주택과 창고 등으로 배우자 가족들이 20년 전 공동 상속받은 것이고 해당 단체가 문제 삼은 논문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사퇴 요구를 받고 있고 또 법적 책임까지 촉구받고 있는 후보는 여전히 거짓말과 해명을 일삼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선 후보도 막판까지 연구년 논란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적법하게 연구년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년제 악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후보들 사이의 견제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유권자 중 부동층이 30에서 40%에 이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하게 된 데 이어서 네거티브전으로도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후보는 책임 정치와 협치, 부패 없는 광주를 위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2년이 됐을 때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2년 내에 첨단 과학 선도도시와 예산 10조 원 시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며 과감한 시정개혁을 위해 중간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철거 현장의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학동참사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당시 감리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게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향년 79세로 별세한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빈소에 5.18 유공자와 정치인 등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현에 굴하지 않고 계속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모든 민중들이 정말로 주인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쭉 열어오셨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한일 96 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정 이사장은 1980년 이후에는 5.18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5.18 민주국민장으로 치러지는 정 이사장의 장례는 내일 발인과 영결식,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월 한 달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4위에 안착했습니다. 공격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외국인 투수들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삼성 SSG를 상대로 서력전에 나섰던 기아. SSG에는 2게임을 내주며 밀렸지만 삼성에는 3게임을 모두 이기는 완벽한 복수전을 펼쳐 보이며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 시즌을 3분의 1 남짓 소화한 기아는 진 경기보다 이긴 경기가 5게임이 많습니다. 2위 키움과의 승차는 2게임 반.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등 공격 전 부분에서 팀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불안했던 수비도 한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면모를 보였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루수 마지막 바운드 튀었는데 앞선 주자 처리.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로선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가장 아쉽습니다. 션 놀리는 부상으로 아예 팀 전력에서 빠져 있고 로니 윌리엄스는 부상 회복 후 등판한 2게임 모두 기대에 못 미쳐 국내 투수들의 체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끈한 공격 야구를 앞세워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KT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넉 달여 만에 5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202명, 전남은 21개 시군에서 234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1월 23일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광주 53만 1000여 명, 전남은 59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5월 들어 전남 지역 고위험 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수의 4% 수준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감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태국 국적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뒤 경기 광주에서 나주까지 이동하며 빌린 돈 2,5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6 재단의 국가 지원 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7월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던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승남 의원은 4.16 재단의 지원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부분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5년 연장으로 마무리돼 아쉽다며 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농업 예산 2,400억 원이 증액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올 추경에서 무기질 비료 국고 보조율 상향 등 2,400억 원 규모의 농업원 지원 사업 예산을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